시진핑이 더 이 숙청에 연연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계속 기강을 높이고 실력은 없는데 연줄이나 배경에 따라서 진급하고 승진한 사람들을 걸러내겠다. 군부 내에서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 속아내는 방식으로서 숙청을 한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집중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시진핑은 계속 이제 집권 이후에 부패 척결을 내세웠고 중국판 방산 비리가 또 심하다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숙청을 하면서 많은 고위장성들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2027년에 대만을 쳐들어가서 통일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중국군이 현대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작전 수행 능력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강을 확실하게 세워서 전쟁 수행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요. 숙청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시진핑이 직접 이렇게 픽한 키워온 인물들이 계속 숙청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군권이 약화되는 거 아니까 통제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숙청된 인물들 중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이며 그들의 낙마가 군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중국 공산당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명, 부주석이 2명, 3명의 위원이 있다는데 모두 6명의 중에서 2명이 지금 숙청에 다녔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이제 мя오화 상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 200만이 넘는 중국군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사 관련 비리가 있다는 그런 혐의에 따라서 숙청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군설 3위 그리고 아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허웨이동이 숙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6명의 위원 중에 2명이 지금 공석의 상태죠. 그리고 허웨이동에 앞서서 중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방부장이 있습니다. 국방부장은 권한이 높지 않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지위인데 웨이펑어, 리상프 그리고 현재는 동진이라고 이제 국방부장인데 동진의 전임자인 웨이펑어와 리상프도 숙청이 됐습니다. 둘 다 개인적인 비위 혐의가 있는데 리상프 같은 경우에는 로켓군이었습니다. 로켓군이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미사일을 떼내가지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따로 운용하는 독립적인 군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제2포병이라는데 그거를 시진핑 시대에 들어 로켓군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진핑이 되게 전략적으로 많이 키워졌는데 로켓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상프가 로켓군 출신이었는데 시진핑이 픽해가지고 국방부장까지 앉혔는데 숙청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는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방산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국판 방산 비리죠. 그게 또 하나 있고 미국이 중국 로켓군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부대의 위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로켓군 보고서를 나올 때 비밀이 유출됐다. 그래서 이게 리상프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웨이펑어, 리상프 두 사람이 숙청이 됐는데 현 국방부장이 동진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지만은 한동안 모습은 안 드러나는데 공산국가에서는 공식 핵상에 나온 사진을 보고 현재 권력의 향방을 알 수 있다. 근데 동진의 모습이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최소한 조사를 받더라도 뭐 혐의를 벗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모두 6명이 있는데 허웨이동과 мя오화 두 사람이 숙청이 됐는데 두 사람을 뭐라고 분리하면은 푸젠방 또는 대해방이라고 합니다. 파벌. 푸젠방은 복골성 푸젠이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대만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동부정구라고 합니다. 동부정구는 대만을 주로 상대하는 전구인데 거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또 시진핑이 지방 근무할 때 복번성이 푸젠성이 있었기 때문에 푸젠방 대만을 해방시키는 파벌이라고 대해방이라고 합니다. 푸젠방이자 대해방인 мя오화와 허웨이동이 숙청이 됐기 때문에 이 중국 군부의 이 한 파벌이 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가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의 부상이 시진핑 주석의 군 장악력에 도전이 될 수 있나요? 주요 정치 행사 이제 양회가 끝나고 시진핑이 퇴장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자들이 시진핑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장유샤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등을 돌리면서 뭐 서류를 챙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장유샤가 누구냐면은 중국의 공산당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입니다. 부주석 중에 한 명인데 중국이 1979년인가요? 그때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참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전방이라고 합니다. 월남 참전 경험이나 월전방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공산당 2세대고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같이 마오쩌둥 밑에서 싸웠던 장중신이라고 있습니다. 얘 아들이고 해서 홍얼타이라고 하죠. 홍2대, 공산당 2세대, 그러니까 원로 2세대라고 해가지고 같이 시진핑과 어렸을 때 잘 알았고 친했다고 합니다. 친했다고 하는데 양회에서 등을 돌리는 것도 되게 불경스러운데 그렇게까지 자기가 권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시진핑의 군부에서 영향력을 잃고 그 대신 장유샤가 이렇게 특세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까 양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이런 징후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해 8월에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설리반이 방중을 했는데 그때 장유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유샤를 만나가지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인민해방군 기반지의 해방군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설에 집단 지도 체제를 앞장서 견제하자 이런 사설이 실렸는데요. 이거는 시진핑이 권력을 독점하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양회, 설리반과의 회담, 그다음에 해방군보 사설 이런 것 때문에 장유샤가 중국 군부에 득세를 하고 허웨이동이나 мя오아를 내쫓고 군권을 조금씩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시진핑이 좀 대대적인 수총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갔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일각에서는 좀 호들갑스럽게 군부 쿠데타 가능성까지 이건 상당히 앞서간 일을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지금까지 군사 정변이 일어난 적도 없었고 이 가능성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장유샤를 좀 고깝게 생각해가지고 숙청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잘 버텨냈지 그 이상을 넘어서 시진핑에 대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부 내 파벌 간 갈등이 현재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나요? 장유샤가 이끄는 월전방은 2명이나 남았습니다. 월전방에 득세를 하고 대해방은 지금 사라지는 모양새인데요. 시진핑이 과연 이거를 그대로 둘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석의 두 자리를 다른 사람을 채우겠죠. 그러니까 장유샤가 이끄는 월전방을 견제할 다른 세력으로 채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군사 현대화 계획은 현재 어떤 상태이며 숙청이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함을 뽑아내는 건조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4세대 이상의 전투기나 이 전차를 실전 배치하는 그 능력은 미국이 두렵다고 할 정도로 빠르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거리로 이렇게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하드웨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미국을 따라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작전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은 중국군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미군은 계속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중국군은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니까 전투 수행 능력을 검증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인재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더 이 숙청에 연연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기강을 높이고 그다음에 실력은 없는데 연줄이나 배경에 따라서 진급하고 승진한 사람들을 걸러내겠다. 군부 내에서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 속아내는 방식으로서 숙청을 한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이러한 변화가 대만과의 긴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이 2027년에 통일전쟁, 그러니까 대만을 침공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의 정황으로 대대적인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미국의 군사력의 일정 부분에서는 앞서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실제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수행한 경력이 적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부족한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숙청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한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소프트웨어 미비한 점까지 보완한다면은 대만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만이 모병제를 폐지하고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고 나름대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대만이 자체적으로 건조한 잠수함을 진술을 하고 난 뒤 시험 운행을 하다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멈춰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대만에서는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왜 2027년인가를 봐야 됩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군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공산권 국가들이 정준열, 그러니까 꺾어진 해를 되게 중요시 얘기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5년, 10년, 몇 주년,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100주년 이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시진핑의 3년임 끝나고 4년임을 또 바라는 해고 그래서 성과를 내세우려는 이유가 있고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7년 정도 되면은 중국군의 인민해방군의 현대양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해라고 보기 때문에 다들 2027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실제 전쟁이 일어날까? 이게 대만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의 랜드나 유명한 싱크탱크를 비롯해서 미 해병대도 그렇고 각군도 그렇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대개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이 이긴다. 그러나 미국의 피해가 크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상당히 따라잡았다 하더라도 또 2027년에 전쟁을 일으켜서 대만을 점령하더라도 중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상당히 클 거라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만한 피해를 감수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될까, 해내야 될까, 해야만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그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화국으로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레드라인 넘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금과 같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대만 주변에 여러 번 이제 봉쇄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아니 그다음 대만 주변에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 통제선을 넘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카디즈 같은 개념에 통제선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영공 가까이 가다든지 이렇게는 하겠지만은 실제 전쟁을 일으킨 거는 더 지켜봐야 될 생각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는 제가 보기에는 외교안보적으로 빅 이벤트도 많을 것 같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